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상체질과 팔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는 같은 얘기입니다. 사상체질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이름 지어져 있고요. 팔체질은 금양, 금음, 목양, 목음, 토양, 토음, 수양, 수음 이렇게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인은 금음, 금양, 태음인은 목양, 목음, 소양인은 토양, 토음, 소음인은 수양, 수음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금음 체질은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금양 체질은 이재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태양인인데 금음 체질은 오리지널 태양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음식은 사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성정이나 외형이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실 목양, 목음 정도 차이 나는 정도로 금양, 금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태양인으로 봐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태양인이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제가 임상에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목음 체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금음 체질이 많거든요. 금음 체질을 태양인으로 본다면 태양인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사실 뭐 태양인이 많아져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태양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금음 체질은 제가 얘기를 할 때 태양인으로 말하지 않고 금음 체질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만 선생님께서는 그 사상 체질별로 그 병증에 맞게끔 많은 한약 처방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다른 체질은 굉장히 많은데 태양인 처방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많은 병증을 그 두 가지로 사실 치료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임상에서 금양 체질한테 그 처방을 줘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금음 체질한테 태양인 처방을 줘봤는데 뭔가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금음 체질한테 맞는 처방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치료 측면으로 접근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만 선생님께서는 사상체질의 약 처방을 만드셨고요. 권도원 선생님께서는 침법을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체질을 안다면 어떤 처방보다 사상방이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팔체질 침도 어떤 침법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질 치료를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체질 침으로 체질을 찾는 것이 사상으로 체질을 찾는 것보다 용이하고 정확도도 높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 금음 체질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금음 체질을 사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태양인이 얼마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오리지널 금양만을 태양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이 금음 체질은 상황에 따라서 소양인의 성량이 많은 사람은 소양인으로 진단을 하는 수도 있고 또 소음인의 성량이 많은 금음 체질은 소음인으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으로 체질을 찾는 거에는 이 금음 체질 때문에 조금의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침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간단하게 쉽게 찾아져집니다. 그리고 제가 치료를 해보면 체질약만 먹으면서 치료를 할 때 하고 체질침을 맞으면서 치료를 할 때 보면 체질침을 맞았을 때 그 사람이 그 타고난 체질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무심코 먹던 음식을 체질침을 맞는 치료를 하면서 그 식생활을 똑같이 하게 되면 불편이 나타나서 치료가 제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체질침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은 금하고 맞는 음식만 먹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사회생활에 조금 불편함이 따르기도 합니다. 근데 체질 약을 써보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체질 치료를 하게 되면
음식에 대한 민감도도 이렇게 높아지는데 하물며 한약은 조금 더 민감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체질 치료를 하면서 일반적인 처방의 한약을 주게 되면 그 서로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결국 사상 처방을 환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질을 하는 한의사 입장에서는 팔체질을 하든 사상을 하든 결국은 같습니다. 약 공부랑 침 공부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체질침에 치료받을 때 음식에 대한 민감도 때문인지 권도원 선생님께서는 치료를 하실 때 한약 처방은 하지 않고 침만으로 치료를 하셨거든요. 사실 침 맞으면서 음식 가리는 것도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만 쓸 것이냐 침만 쓸 것이냐 이렇게 구분하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고요. 제가 임상에서 보면 두 가지를 같이 할 때가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 체질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질을 찾는 데도 용이하고 근데 음식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집니다. 민감도가 높아지는데 또 다른 장점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처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상 처방의 한약은 체질침만큼 환자를 민감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약만 줘가지고는 체질을 찾기가 조금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체질에 맞는 처방을 먹게 되면 환자를 예민하게 만들지는 않고 은근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아주 힘있게 오장육부의 기운을 조절하기 때문에 또 치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체질을 만드신 그 이재마 선생님이랑 권도원 선생님은 두 분 다 태양인 체질이십니다. 그러니까 팔체질로 얘기를 하면 금양체질입니다. 공교롭게도 금양체질이 이런 체질 구분을 하게 된 거는 금양체질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태양인 금양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체질이 모든 것을 해결책은 될 수는 없습니다. 치료도 다 체질 치료로만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체질을 알게 되면 내 행위와 식생활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알 수가 있고 또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 때 조금 더 경제적으로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체질 감별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